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 협상에 나서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여파로 고급 자동차, 오락기기 등 외국 제조업체들이 상품 출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가량 통화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포트리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 피해 학생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해 5월 양용시를 총격살해한 경관들의 징계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소셜연금 온라인 포털 서비스에서 잦은 접속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 협상에 나서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상호 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각국은 미국과 서둘러 협상에 나섰고 무역 전쟁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온 증시는 반등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강경 상호주의 관세 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면서 하락세를 이어오던 뉴욕 증시가 오늘 오전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세금을 부과하고 일부 국가에는 훨씬 더 큰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는 9일 수요일, 즉 내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스콧 베센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일본과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24%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수요일부터 시행 예정인 32% 관세를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세 인하 등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고문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베트남이 미국에 대한 관세를 0%로 만들겠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문제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충분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46%의 초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대미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며 지속 가능한 무역 균형을 지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 45일간의 관세 시행 유예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여파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급 자동차와 시계, 오락기기 등 외국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컨테이너 선박에 싣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로 발송 중단에 나서는 등 상품 출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로 인해 외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미 지난 토요일부터 많은 국가에 대해 10% 기본 관세가 적용됐고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최악의 위반국들에게는 내일부터 훨씬 높은 비율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게임기 등 장난감에서부터 고가의 손목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현재 관세 폭탄 우려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품을 선적에 싣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풍요의 땅에서 접근이 불가한 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공급망에서 사라진 제품은 영국에서 제조되는 고급 차량인 제규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입니다. 중국에서 장난감을 제조하는 베이직펀의 최고 경영자 제이 포엄에는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위협한 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 제품을 배에 실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수일에 걸쳐 관세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수요가 많은 다양한 제품의 공급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고급 시계도 공급망이 막히고 있습니다. 롤렉스, 브라이틀링, 오데가 피게 등 스위스산 고급 시계들도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협상이 끝날 때까지 상품 출하를 보류했습니다.
럭셔리 시계 유통업체 보네타 대표 에릭 보네타는 실제로 모든 주요 브랜드들이 선적을 멈춘 상태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 31%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수입하는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2의 최신 콘솔을 기다리는 게이머들도 당분간 기존 제품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 제조된 닌텐도 스위치 2는 24% 관세가 적용되면서 현재 예약 주문 배송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가량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처음입니다. 양측 통화 직후 케빈 해싯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한국, 일본 같은 동맹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한무역 적자 문제와 관세, 조선업 협력,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한 대행은 한국과 미국이 윈윈하길 희망한다고 했으며 무역 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분야에서 장관급 간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대행과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했다며 한국의 최고팀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고 상황은 좋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세계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9일부터 한국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줄일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국과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최고팀은 오늘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의 막대한 흑자, 관세, 조선업, 대규모 알래스카 합작 투자,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보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가리킵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앞으로도 계속 대북 정책 관련 공조를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당초 한 대행과 트럼프의 통화는 상견례식으로 짧게 진행될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는데 글로벌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포틀리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주 포틀리에 위치한 포틀리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오전 11시경 레모인 에비뉴에 위치한 포틀리 고등학교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학생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사건을 빚은 두 학생이 며칠 전 서로 장난을 치면서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학생 중 한 명이 상대 학생의 바지를 끌어내리는 장난을 쳤는데 상대방이 화가 났고 이후 화장실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이 화장실에서 다른 4명의 학생들에 의해 궁지에 몰리다가 칼에 찔린 후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메시지를 통해 학교에 더 이상의 위험 요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는 일시적으로 봉쇄 조치에 들어갔으며 오후 2시경 학생들은 귀가했습니다. 포틀리 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관련된 추가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포틀리 교육청 또는 포틀리 경찰서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지난해 5월 양용시를 총격 살해한 경관들의 징계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데요. 경찰의 과잉 무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들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 양용시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LAPD 측은 논의 내용과 진행 과정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사건 당일 양 씨에게 직접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21년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습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미주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LAPD로부터 경관들의 징계 여부 등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어떤 것도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LAPD는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미주중앙일보는 LA시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달 4일 LAPD의 자료 공개를 명령했었습니다. 한편 양씨 사건은 지난해 5월 2일 LA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비살상 무기를 장착했음에도 수차례 공격을 가해 양씨를 사망케 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운영하는 소셜연금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최근 잦은 접속 오류, 잘못된 알림 메시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보조금 SSI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전해져 많은 수혜자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혜자들은 계정에 접속했을 때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국은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해당 수혜자들은 여전히 지급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오류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수급 중단 메시지를 받은 일부 수혜자들도 실제 지급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3년 SSA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총 740만 명이 SSI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번 오류로 몇 명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월분 SSI는 지난 2일 지급됐으며 다음 달인 5월에는 1일과 30일 두 차례 지급될 예정입니다. 반면 소셜연금 수혜자들은 생일 날짜에 따라 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SSA는 지난달 신규 신청이나 입금 은행 계좌 변경 시 본인 인증을 전화가 아닌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가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일부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SA 측은 예정일에 연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먼저 본인의 거래 은행에 문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SSA로 전화하거나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소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80대 한인 남녀가 같은 집에서 동시에 사망한 채 발견돼 사법당국이 사망 원인과 정황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LA 카운티 북부 센타클라라 지역 스티븐슨 렌치 커뮤니티의 한 주택에서 85세 한인 남성 김모 씨와 역시 85세 한인 여성 김모 씨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두 사람은 한인 부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검시국 측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방식과 원인은 아직 판명되지 않았다며 조사를 통해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더 이상 언어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영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극한 날씨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고를 놓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은 번역 공급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돼 번역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사모아어 번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만료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관의 지출 삭감 정책 가운데 발생한 것이며 여기에는 직원 공석률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입니다.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토네이도와 폭우는 지나갔지만 지역의 강물이 계속 불어나 홍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 어린이와 응급 환자를 포함해 7개 주에서 최소 24명이 사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칸소, 테네시, 켄터키에 대한 비상재난선언을 승인해 연방비상관리청은 이 지역사회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켄터키 주 전역에 500개 이상의 도로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며칠 동안 끊임없이 쏟아진 폭우로 인해 켄터키, 오하이오, 미시시피강이 범람했습니다. 국가방위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등을 외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뉴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버니 샌더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 1등석을 이용하는 모습이 승객에 의해 사진에 포착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도 정치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의 샌더스 집회에서 연설하고 다음 날 사회주의 동지인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승객은 인사하려는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1등석에 앉아 소득 불평등에 대해 트윗하는 것은 권력은 국민에게라고 외치는 그녀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중 시간대에 젯블루 1등석은 $1,100 이상입니다. 어제 로어 이스트사이드 지하철역에서 30세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한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전 2시 30분쯤 로어 이스트사이드의 러커스 스트리트과 이스트 브로드웨이 역에서 북쪽으로 가는 F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뒤에서 다가와 스페인어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도망쳤지만 용의자가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올라간 후 그녀를 붙잡은 다음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개찰구를 통과하고 역을 나가는 용의자의 모습이 감시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그는 흰색 후드티와 진한 파란색 청바지,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공격자는 25세에서 35세 사이로 추정되며 피부색이 밝고 키가 약 5피트 4인치, 마른 체형의 검은색 머리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라인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